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아마 상품 시장의 반등인 것 같습니다. 경기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커머더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뷰들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역시나 모두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시장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. 예, 지금 뭐 유가도 뭐 공급 측 뭐 요인일지 뭐 수요 측 요인일지 뭐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지지되고 있고요. 70불대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뭐 구리 가격이 가장 뭐 상품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가 아닌가.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은 공급 측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. 공급량이 이렇게 이 안정적이지 못하다. 왜냐하면 광산 개발은 보통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광산 개발할 타이밍은 이미 늦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은 이제 기존대로 이제 일정 부분 수준을 유지되는 가운데 역시나 전기차나 뭐 이런 AI 관련된 걸로 인한 배터리 수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은 늘지 않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경기나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뭐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 시장이 늘 오르면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이제 신흥국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. 뭐 중국은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뭐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시장이 반등하면 결국은 전반적인 EM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EM일지 DM일지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 다른 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시장 입장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EM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EM 주식시장의 하나인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뭐 또 어떻게 이제 좀 여기에 연동이 돼서 움직일지 혹시 뭐 본부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? 한국 시장은 EM인가요, DM인가요? 저는 네. 사실 IMF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명백히 선진국 이 국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일할 때만 보면 우리나라는 EM 시장으로 분류돼 있고 이제 외국인 매니저들도 보면 다 EM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약간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은 같습니다. 근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? 우리나라가 DM이라고 뭐 보시나요?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. 사실 경제 구조나 아니면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당연히 DM인데 이제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EM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경제랑 주식 시장이 아주 별개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주식 시장은 특히나 글로벌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, 특히 뭐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선진국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, 이런 쪽을 EM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은 그쪽 시장의 경제 구조랑 좀 유사하죠. 근데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의 수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EM 시장이 작년처럼 유일하게 미국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줬던 시장에서 약간 다변화가 된다면은 EM이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자재가 부족한 한국 같은 국가들은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이제 수요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굉장히 좋지도 않은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향후에 이제 특히 대부분의 소비 시장들이 좀 소비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을 보는 뷰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가 항상 보는 것들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위주고 선진국들의 내구재 수요에 대한 대응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냐 이런 뷰를 좀 갖고 있고요. 리스타킹이 굉장히 세게 돌아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소사이클의 재고 축적 이런 것들은 특정 섹터에 한해서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
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EM의 수혜 측면에서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뭐 원자재를 결국 수요가 된다는 얘기는 뭐 중간재도 뭐 네.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. 혹자들은 뭐 이제 반도체도 커머더티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된, 커머더티도 봐야 된다 뭐라는 얘기도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뭐 제 결론은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. 뭐 채권 금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채권사도 뭐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해외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뭐 지금 사서 추가적으로 더 이득을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작년 재작년처럼 이렇게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마음 편히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동의하십니까? 네, 뭐 기대 수익률을 아주 높이 가져가시지만 않으신다면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채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죠.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럼 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슈거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